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상 깊게 본 3명에 대해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든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은 정숙. 정숙은 방송이라서 더 확고한 컨셉을 잡은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평소 일상에서부터 밀어오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당차고 화끈하고 섹시한 이미지. 인터뷰에서는 결혼할 사람을 찾기 위해 왔다고 하는데 본인의 왜곡된 생각에 갇혀서 정말 결혼을 염두에 둔 남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그런 컨셉이 잘 먹힌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또 다른 큰 그림을 그리며 본인을 브랜딩하는 건지. 정숙을 수식하는 수식어로는 본능대로, 거부할 수 없는 솔직 매력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볼 땐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여자인 제가 볼 때는 솔직히 확신에 불호거든요. 같은 여자끼리도 이런 스타일은 사실 기피해요. 정숙은 처음 정숙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이걸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을 받을 줄 몰랐다, 정말 의외다 하면서 드러내며 꽤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호감이 가는 남자들에 대한 외모 평가나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리뷰를 하면서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좋습니다. 싫어도 애써 웃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 신나는 감정을 좀 억제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속마음이 말이나 표정으로 바로 드러나는 건 전 개인적으로 사회적 배려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 기수마다 솔직한 게 나의 매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내 생각이 튀어나오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걸 감추고자 하는 건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다면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올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력으로, 때로는 내 감정을 절제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참거나 포장하고, 때로는 표정을 숨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노력을 가식적이다 라는 말로 평가절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숙이 등장할 때 본능대로 라는 수식어를 보는 순간, 아, 최소한 나에게는 비호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끌린다거나 유명인으로서의 매력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본인 피셜,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나온 방송이잖아요. 여기 나온 의도 자체가 거짓인지, 아니면 정말 경험이 부족해서 잘 몰라서 본인의 의도와 대치되는 컨셉을 잡은 건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 다음 광수는 괴짜 과학자 재질로 컨셉을 잡았는데 다른 출연자들 모두 초고스펙을 가졌다는 걸 아직 모르다가 자기소개 후에 조금은 위축되지 않을까? 마치 과학고에 입학한 후 다른 친구들의 수준을 인지했을 때의 상황이랄까요? 광수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서울과학고에 진학을 했겠죠. 근데 과학고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르며 좌절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과학고 애들 공부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찐천재, 진짜 괴짜에 대한 동경을 했던 과거가 있지 않을까. 친구들이 소개팅할 때 양자역학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얘기할 때 되게 신나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특이하다, 이상하다, 괴짜다 하는 말을 들을 때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여자들은 그런 얘기 다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 외계인 이런 얘기 엄청 좋아해서 누가 그런 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면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누구 만나면 외계인 믿는지 꼭 물어보고 외계인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안 섞거든. 첫인상 선택에서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을 뒤에 쭉 세워두고 코앞에서 보도록 세팅을 해놨잖아요. 저는 그걸 정숙의 반응을 찍기 위해 넣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부러 와인 따는 미션을 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 그리고 뒤에는 타 여자 출연자들 모두가 지켜보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사실 코르크 와인 따는 게 아주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걸 짧은 5분 안에 여자 출연자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하도록 설계를 해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와인을 수도 없이 따봤지만 할 때마다 그게 아주 수월하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병 목이나 입구가 미세하게 달라서 딸 때 각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오프너가 평소 쓰던 거랑 다른 스타일이면 엄청 긴장돼요. 이 와인을 코르크 가루랑 곁들여서 먹게 될까봐 코르크를 밀어넣는 상황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다. 근데 그걸 아마도 유일하게 광수만 못한 것 같죠? 그걸 봤을 때 다방면의 경험이 많고 능숙한 사람은 확실히 아니겠죠. 그래서 난 한 방면에만 관심 있고 특출나다, 다른 거는 관심 없다, 나는 남들과는 좀 다르다 라는 생각으로 능숙하지 못한 다른 부면에 대해
도피처를 삼은 게 아닐까. 제가 광수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여담이지만 제가 살면서 목격한 찐 괴짜가 한 명 있어요. 대학교 때 친구 한 명이 자기는 고등학교 때 만년 2등이었다며 제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정말 수업 시간에만 하고 맨날 노는데 무조건 전교 1등이었다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어나더 레벨인 제팔이를 이길 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말도 안 돼. 그래도 아예 안 하지는 않겠지. 그랬더니 진짜 아니라고 걔는 찐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팔이가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를 갔는데 지금은 또 홍대에서 밴드 활동을 한대요. 저는 그저 공부 잘하는 별종 정도로 상상이 됐는데 그때 그 친구는 그 제팔이라는 친구 얘기를 자주 했고 굉장히 동경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제팔이란 친구를 직접 보게 됐어요. 첫눈에는 외모도 잘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특이한 외모에 속하고 그냥 공부 잘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지? 했는데 정말 빠른 시간에 그 친구가 제팔이를 왜 그렇게 동경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괴짜라는 단어를 말로만 들어봤지 실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괴짜로구나. 일단 대화의 맥락이 이 세상 맥락이 아닌데 그 흐름에 따라가게 되고 본인 생각이 확고해서 남들 대화에 끌려가지를 않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걸 저렇게 생각하지? 하는 생각이 초단위로 들더라고요. 생각 자체가 보통의 사람들과 너무 다른 게 황당하게 웃기고 특이한 사람 그 자체 와 진짜 미친놈인가? 하면서도 빠져들더라고요. 그건 절대 노력한다고 흉내 내본다고 닮을 수가 없는 찐 광기의 기운이었어요. 그 친구가 얼마 안 가서 진짜로 앨범을 냈다는 소식을 들었고 카이스트 친구 한 명을 더 꼬셔서 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테나 뮤직의 페퍼톤스라는 그룹 있거든요. 제팔이라는 그 친구가 거기에 신재평이라는 가수입니다. 이렇게 실명 거론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요. 저는 그 전에도 후에도 괴짜를 그 친구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괴짜는 희소한 거죠. 저는 과학고 근처에도 안 가봐서 그런 괴짜가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실제로 본 유일한 괴짜가 과학고 출신이었고 또 방송에서 본 괴짜도 과학고 출신이라 광수도 그런 친구들을 좀 동경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수,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삼루타 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는 상대의 조건 중 학벌을 본다. 여러분 이거 사실 엄청 센 문장 아닌가요? 제 생각에 영수의 경우 오랜 시간 부단한 노력으로 학창시절, 대학교, 레지던트를 거쳐왔고 본인이 이룬 것의 질적인 가치를 스스로 너무 잘 알 거예요. 내가 해온 것처럼 타인을 볼 때도 본인의 노력으로 성취해낸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평소에도 사람을 그렇게 보진 않겠지만 결정사라는 곳은 사람을 스펙에 따라 등급화해서 나누는 곳이잖아요. 정육점에 고기 등급에 따라 투뿔, 1등급, 2등급 이거 좀 너무했나? 사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거 먹고 자란 소가 비싼 값에 팔려나가는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결정사라는 곳의 시스템을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남녀를 각 항목에 따라 분류하고 점수를 매기고 총점을 냈을 때 나의 노력이 아닌 부모의 학벌이나 재력이 합쳐져서 그 세계에서는 그들이 나보다 노력의 양이 적은 것 같은데도 평균점이 나와 같은 점수 또는 비슷한 점수를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상대는 그걸 당연시 했겠죠. 그게 영수 입장에서는 한편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체 없는 허세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주변 환경은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한 것 같은 상대의 배경이 아닌 상대의 노력의 가치를 보고 싶고 그걸 첫인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학벌인 거죠. 최소 본인의 노력으로 뭐라도 이루어낸 경험이 있는 그래서 나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결정사를 경험해보지는 않았는데 누군가 나의 조건을 등급으로 매기고 그것도 내 학벌, 내 외모, 내 능력이 아닌 내 부모의 재력이나 학벌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개인 능력이 아닌 부모 재력 과시하는 사람한테 거부감이 있거든요. 높은 등급에서는 조부모 재력까지 본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삼루타 친 줄 아는 사람 저 정도 문장으로 본인의 가치관을 표현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경멸하는 수준이 아닐까. 가진 것에 비해
자격지심 혹은 화가 좀 있는 사람일 수도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하지만 조금 센 표현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인상 깊었던 출연자 3명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한 번 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나온 것 같아서 흥미로웠고 앞으로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